대여섯 번 보셨다는 분도 있어요. 보고 또 봐도 그렇죠. 지겹지 않고 너무나 감개무량했다 이런 그렇죠. 분도 계셨습니다. 뭉클합니다.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이 기뻐하시겠다. 세금 잘 쓴 것 같다. 이야, 진짜 전 국민적으로 엄청난 이거 화제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첫 번째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을 거둔 겁니까? 사실 그 정도 예상하셨어요? 예상보다 좀 높았던.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된 얘기가 뭐냐면요. 미리 다 만들어놨다가 아니, 전혀 대본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대본인데. 바람이랑 이런 것들 계산을 그거에 맞춰서 써신 건지 아니면은 물론 이제 뭐 너무 디테일해질 수 있는데 이게 디테일 좋아요. 우리가 기가 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태풍이 멈추는 바람에 ADD에 숨겨진 무기를 썼던 건 아니에요. 야, 그건 언제 공개하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국내 독자 개발 SLBM의 세계 7번째 발사 성공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사건인지 이거는 주변국 분위기 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주변국 당연히 이제 중국, 일본 반응이 이제 중요한데 서방 언론에서도 이제 한국이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겠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쓴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 비공식적으로 SLBM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진전이 많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니까 갑자기 이제 막 발표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옛날 개발한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좀 일부 당황하는 기색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히 이제 일본 네티즌들이 여기에 아주 민감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흔히 쓰는 표현 약간 배가 아파하는 이런 이제 반응들도 좀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없는 상태죠. 그 여섯 번째 날에 없죠. 당연히 없죠.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소위 평화헌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보유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안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이 좀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또 미국이랑 관계가 있고 하니까 한국이 우리나라가 전략 무기를 이런 거를 획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본토의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불편한 심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ADD 아능 종합 시험장 발사 때는 서해 흑산도 앞바다 동경 124도 부근에 정보함 동디아오급을 배치해서 정보 탐지를 했다고. 그럼 어떻게 안지도 신기합니다만 정보함은 또 정보함은 뭡니까 또? 간첩함이죠, 스파이함. 그러니까 뭐 이제 통신 감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이 날아가면 그걸 추적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발사되면 텔레메트리라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전파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는데 수중 사출 시험 할 때 하고 9월 15일에 실제 쏠 때 성공했을 때 그때도 정보함이 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알았냐? 뭐 죄송한 말씀이 저도 언론에 있지만 저는 그 내용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전제하고 일부 언론에 그 이제 언제 할 것이다 하고 보도가 됐었는데 아마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 기사 하나를 보고 중국이 정보함을 배치를 했다. 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러면? 일단 안테나가 많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일단 전파 신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감청도 하고 또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 추적 감시도 하고, 한반도 주변을 비롯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뭐 일본 그리고 미 해군이 이제 연합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쫓아다니면서 적당히 떨어져가지고 염탐을 하는 거거든요. 동디아오급은 만재 배수량 6,000톤이고 길이 130m. 이렇게 작은 배는 아닙니다. 최대 속도 20노트, 그러니까 시속 37km 정도 되죠. 이런 정보 수집 활동은 이게 국제법상 뭐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영해를 침범하면 문제가 되지만 보통 공해상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알고 있어도 강한 대응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중국의 SLBM은 지금 뭐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JL2, 우리 쥐랑2라고 그러는데요. 쥐랑이 한자라면 큰 거랑입니다. 한자로 거랑. 큰 물결, 큰 파도. 파랑할 때랑. 그런 의미인데요. 사거리가 이제 최대 8,000km에 달하고요. 이거는 태평양에서 쏘아서 이 대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 중국이 버에만에서 쥐랑2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2000년대 들어서 성공한 ICBM 중에
동풍 31이라고 있어요. DF-31. 이거를 잠수함에 탑재하는 SLBM형으로 만든 게 이제 주랑 2입니다. 당연히 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요. 중국이 또 계속 또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변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3,000km 플러스 사거리를 11,000에서 한 2,000km 늘린 주랑 3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11,000km면 굳이 뭐 태평양 쪽 안쪽까지 안 나가고 뭐 중국 앞바다에서 남중국해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도 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지역한 진급 094A형 SSBN 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창정 18로 명명된 함정이 지난 4월 25일에 이제 시지풍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이제 중국 해군에 인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취역을 한 거죠. 이 사진 뒤쪽에 보이시면 이 둥그런 원, 이 바로 옆에도요. 아 바닥이요. 바닥에. 원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SLBM 발사관 이 뚜껑인 거죠. 이게 잠수함 표면에 상당히 큽니다. 작지가 않죠.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 크기가 보면. 그러네요. 이게 엄청 크네요. 그래서 이게 중국도 이렇게 이제 최신형 SLBM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게 됐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주랑2의 경우는 대형 핵탄두의 경우는 1개, 소형 핵탄두의 경우는 3개에서 8개가 서로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이걸 영어로 MIRV, 머브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탄두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주랑3도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 그런 다탄두 MIRV를 장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참고로 북한이 이제 2019년 10월에 이 잠수함이 수중 바지선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 3형이라고 SLBM이 있는데 이거는 형태가 뾰족하지 않고 위에 탄두가 좀 약간 둥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랑2하고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SLBM 발사 성공 소식이 뭐 전 세계 전해지니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SLBM도 대단하긴 한데 이 두산 안창호함 3,000톤급이죠. 이 안창호함에 대해서 극찬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디젤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문을 설치한 것은 이거 세계 최초. 이것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60년대 냉전 시절에는 이제 그 뭐 3개 정도 이렇게 VLS를 탑재한 이런 디젤 잠수함이 있었습니다만 6개를 탑재한 경우는 도산 안창함이 뭐 최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원래는 이 도산 안창호함에 잠수함에 쏘는 크루즈 미사일이 있어요. 현무 3를 이제 잠수함에 탑재하는 형태로 해서 만든 게 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처럼 그런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었죠. SLCM이라고 불리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 5월에 북한이 이 SLBM을 수중에서 발사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이 대등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군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그러면 도산 안창함에 SLBM 탑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SLBM용 VLS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사실은 이제 급 변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콜드 런치가 가능한 이러한 VLS를 6개를 탑재를 하게 된 거고 전에 말씀드린 현무2를 개량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당연히 탑재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현무3를 잠수함 탑재용으로 개조한 그러한 이제 순항 미사일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북한의 뭐 신포급 잠수함인가요? 거기에 그 SLBM 몇 개까지 탑재가 가능한 겁니까? 북한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러시아가 운영했던 그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을 해서 이거를 해체를 하고 역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만든 게 이제 배수량 2,000톤의 신폭급 잠수함인데 도입 당시에는 고철로 들여온 거라 대부분 다 중요 장비가 철거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발사관은 존재를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북극성 1형 SLBM 한 발 탑재가 가능하다. 단발? 예, 한 발만. 한 발? 한 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로미오급을 개량한 3,000톤급 잠수함이 지금 사실상 건조가 완료가 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진수 시기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북극성 3형 이제 사거리 2,000km짜리
요거 SLBM을 3발 탑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로미옥 잠수함도 기본적으로 195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서 예. 소음이 아주 심하고요. 또 이 VLS를 넣기 위해서 축전지를 절반 이상 제거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무 수행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제한적인 용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평이 지배적이고요. 아, 그렇군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SLBM 그 발사 성공한 나라는 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이거 다 이거 핵이죠. 핵 추진. 그렇습니다. 다 예.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입니다. 예. 그럼 여기 그 AIP라고 하는 공기 불요 체제. 아, 이게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질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뭐 핵 추진 잠수함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공기부여 체제는 물론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장시간 잠항도 되고 근데 물론 핵 잠수함만큼 오래 할 수는 없거니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네요. 네. 적 잠수함을 저렇게 뒤에서 함미 구역이라고 하죠. 함 뒤쪽에서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건데 저기서 이제 쫓아가면서는 장점이 뭐냐면은 적 함에서 스크루가 회전하는 그 소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 쪽 잠수함 소리가 안 들려요. 저쪽에 그 희석이 돼버리죠 소리가. 그래서 저 쫓아가도 이제 사실 잘 모르게 쫓아갈 수 있는 장점이 아, 있습니다. 이거 나는 뭐 사각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거죠. 예. 저기 이제 한미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은밀하게 추적이 가능한데 근데 이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저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가는 대로 그대로 쫓아갈 수가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선체 측면에 소나 같은 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쪽은 직진으로 가지만 이쪽은 숨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야 돼요. 소나를 제대로 쓰려면 지그재그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거죠. 같은 거리를 가자면 가는 이제 그 길이가 길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또 이 간격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보통 1.5배 정도가 나야 되니까 예. 원자력 잠수함으로는 그걸 할 수 있지만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다른 잠수함이 1.5배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렵다.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반도 주변 바다의 물리적 특성이 원체 좀 수심이 낮고 또 해류나 수온, 뭐 염분 변화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뭐 서해도 그렇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소용돌이 수계가 많이 발생해서 적 잠수함의 음파 탐지가 쉽지 않다는 뭐 이런 면들도 좀 작용을 하죠. 예. 그럼 기술적으로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죠. 정책이 어떻게 이제 그걸 결정을 할 것이냐. 근데 정책이 만약에 이제 이걸 건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 짧은 시간 안에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 건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국내 독자 개발 SLBM의 세계 7번째 발사 성공에 관한 2번째 시간 본게임 또 오늘도 역시 또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SLBM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어가는 잠수함이 함께 가야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 그 말씀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의 최영규 팀장님 모시고 생생군 정보통 버전으로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의 해군 대령 최영규 팀장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제 소개를 간단히 올리면은 2006년도 방위사업청이 개청 당시에 방위사업청으로 병과를 바꿔서 획득 병과를 바꿨습니다. 원래 이제 해군 항해과 장교인데 이제 획득 업무를 하고 싶어서 2006년도에 이제 방위사업청으로 와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수당함을 사업 관리를 했고 최근에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잠수함 사업을 사업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도산 안창호함이 인도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갔고 오늘도 시작 전에 SLBM 때문에 분명히 찬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그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감개무량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조가 아니라 반조 정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잠수함이 맞춰주지 않으면 SLBM이 아무 좋다고 하더라도요. 예. 국민이 진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마음으로 진짜 다 응원하고 막 축하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도산 안창호함이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인도가 계획되어 있다가 코로나 등 해가지고 공정이 좀 지연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수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인도를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이 공정 중에서 이제 시험 평가가 이제 완료가 늦어다 보니까 이제 4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 시험 평가가 완료되는지 주변에서 많이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그 마지막 시험 평가 종목인 올해 기만기 발사 체계 시험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기 올해를 쏘면은 우리가 유도하는 그 무장 체계인데 이게 이제 수백 미터에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한두 발씩 이렇게 또 발사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한 3개월 동안 이제 수정 보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뢰 기만 체계라는 게 참고로 영화에 보면 저 어뢰가 다가오면 뭐가 튀어나가지고 예. 뱅크를 돌아가면서 튀어나가서 엉뚱한 데를 유도하는 예. 그거 아닙니까? 예, 탁 쏘시면은 예. 이게 탄이 나가가지고 이게 소음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소음 나면은 어뢰는 엉뚱한 소음을 방향으로. 찾아오거든요. 네. 그럼 나는 여기에 거리면 이제 발사에 탁 나가면은 저 어뢰가 오다가 이쪽으로 가야 된거든요. 그럼 이제 나를 보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 그 SLBM 그 시험 발사 성공으로 뭐 사실상 뭐 개발은 완료됐다는 평이 많고, 그럼 이제 도단 안창호함을 비롯한 장보고 3급 배치 1에 이제 계속 탑재가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서 작년 11월에 진수된 삼척특보 잠수함 2번 암모함과 올 9월에 진수된 신체호함에서도 모두 SLBM이 탑재 예정입니다.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네. 그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3,000톤급 이어서 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건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들 잠수하면은 SLBM 수직 발사관 수량이 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개로 늘어나는 거고. 예, 그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은 언론 보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유영근 기자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전문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른 정말 유용한 분이에요, 유용한 기자님. 진짜 유용하십니다. 정말 유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기에도 유용한 기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감사합니다. 엄청 유용한 좋게 기자입니다. 네. 네. 하지만 SLB의 그 미사일 자체에 대한 그 찬사도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는데 동시에 이 도산 그 안창호함,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만든 잠수함이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잠수함 성능을 얘기할 때는 더 깊이, 더 조용하게 은밀성 때문에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이런 신조 모터가 있습니다. 잠수함을 예. 딱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군요. 예,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전망 심도가 깊어야지 작전 운영 환경이 넓어지고 깊게. 예, 그다음에 조용해야지 상대방 잠수함이 나를 못 잡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예. 그다음에 펀치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예. 이런 모터가 있는데 저희 도산 안창호함은 그 포항제철에서 그 HI 100강이라는 그 재질로 만든 압력 선체를 만들었습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 한 300m 이상의 자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음향 흡수제라고 이것을 선체 외부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서 상대방 잠수함이 탐지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그 ARP 체계를 탑재해서 약 3주 이상의 그 세계 최고의 그 자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그 AIP 관련해서 우리 이제 214급도 AIP인데 예. 독일제 외국계 아닙니까? 독일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2주 정도 예. 뭐 알려지는데 우리 도산 안창호함은 그거보다 더 긴 예. 3주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세계 AIP 관련해서는 최고입니다. 최상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메이징한 예. 그런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어메이징한. 어메이징합니다. 3주 어메이징합니다. 예. 음향 흡수제 같은 것도 말이 쉽지만 이거를 선체 외부에 붙이면 그 바닷물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견뎌야 되고요. 그렇겠죠. 이런 건 안에다 넣는 건 쉬워요, 사실. 근데 이런 특수제재 같은 걸 밖에 붙여놓으면 그 내구성이라든가 전부 다 입증이 돼야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원래 수입품 쓴 걸 우리가 국산화한 거죠. 국산화한 겁니다. 아니 그 영국에 보면 이제 트라팔가급이나 이런 영국의 핵잠수함도 그 사진을 가끔 보면 정말 이게 한 4, 50년 된 잠수함처럼 누더기 있잖아요. 뭐가 떨어져 나가지고 여기저기가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음향 타일, 흡수 타일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사실은 그렇게 원세 말씀하셨다시피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초기에 사실은 우리가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고난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발전시켜 왔는지요? 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만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2007년도 그 당시에는 기술과 그다음에 인력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잠수함 기본 설계에는 한 8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잘 알다시피 현대하고 대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인력이 각각 한 40명 정도 내외로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80명 이상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 업체의 그 강점을 살리고자 함정 건조 최초로 그 기본 설계를 그 두 개의 업체 공동으로 수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도산 안창호하면은 국산화율이 한 76%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탑재 핵심 무기 체계, 뭐 전투 체계라든가 소나 체계, 추진 체계 이런 것 등을 국내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육상 시험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한 거를 육상에서 다 테스트를 해서 성능 입증하고 그걸 다시 함정에 탑재를 해서 연동하는 데서 시행착오를 최소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도산 안창호함이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그 관계 업체 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 사업을 안 했지만 옆에서 봤을 때도 그 RPT 요원들도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 기술 검토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제작사들 불러가지고 연구도 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그때 관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아니 그 협력사 현대하고 대우가 컨소시엄을 그 구성해서 힘을 모았다는데 저 경항모 사업 하면 이게 서로 뭐 경쟁하는 그 완전 경쟁 두 업체인데 진짜 그 하나의 뜻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뭉친 겁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와 대단합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그런가 우리 요즘 수출도 하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독일을 따돌리고 우리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2017년도에 그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해서 네.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그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나가파사 독일로부터 우리가 기술 이전 받아서 네. 대우조선해양에서 독자 개발을 또 했습니다. 이걸 성능을 보면은 뭐 전장은 61m, 그 다음에 한 톤수는 한 1,400톤 규모입니다. 근데 약 한 40명의 승종을 태우고 한 1만 해리, 즉 한 19,000km를 갈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그 부산항에서 LA항까지 난스탑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경유 없이? 예, 왕복할 수 있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뛰어난 수준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 설계, 뭐 생산, 시운전 등 이 모든 건조 과정을 자체 기술로 이제 수행했기 때문에 조선 기술의 최고 봉이라고 평가받는 잠수함 건조 기술을 입증을 했고 더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 잠수함 물치고 따낸 거라서 그 당시 12년도에 독일에 이제 하데베 조선소가 있는데 이 대우 조선해양한테 패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그래서 독일이 충격받고 더 나아가서 EU 전체가 코리아 웬일이지? 뭐 이렇게 술렁술렁 거릴 정도로. 코리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웬일이지? 아니 우리가 사부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출어라. 네, 그렇죠. 또한 이제 이 어뢰라든가 기뢰 등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8개 발사관이 탑재돼 있고 그다음 최신 무장 체계를 보유함으로써 공격 잠수함으로 계약 당시에 3척을 이제 수주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1억 달러 하나로 하면은 1조 3천억 원 정도. 그 당시 한국 방산 수출 단일 계약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것 또한 어메이징한 어메이징하죠. 야, 이게 정말 일입니다. 어메이징이에요, 진짜.
방송에서도 대서특필했는데 좀 웃었고요. 예. 근데 우리 최승양님을 진작에 본 게임에 모셨어야 되는데 방송 너무 재밌게 잘하셨어요. 해군 얘기만 지금 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즘. 해군이 워낙 요즘 뭐 육군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이 워낙 그 국민이 그 기다리시는 걸 소식을 많이 만들어내셔가지고 네. 대단한 어메이징한 해군이 어메이징. 네. 유행어를 만들고 계세요 네, 벌써. 어메이징. 우리가 없는데 유행어. 네. 올해 기만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예. 말씀 해주셨는데 몇 달 늦어진 건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 년씩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아주 다반사라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또 해낼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해외 선진국의 잠재한 사례를 보면은 보통 한 2년 이상. 어우.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예. 늦었는데 아직 안 온 데도 많군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도산 안창호함은 약 3개월 늦었습니다. 이는 잠수함 운영한 지 30년 만에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능력을 감안하면 기록하면은 좀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이것도. 잘 알다시피 늦게 인도된 것은 이제 어뢰 기망기 발사 체계라고 이 체계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발사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소 시간을 냈지만은 이 기술 검토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완벽하게 시험 평가를 통과를 해서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평가를 3개월 동안 이제 하면서 새벽에 잠 못 이루는 게 수십일 됩니다. 이게 이제 새벽에 이제 발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냐? 이게 수백 미터 들어갑니다. 최대 자망심도 300m 이상 내려가서 이제 내려갔었는데 저도 한번 타봤을 거예요. 예. 근데 내려가는데 알다시피 이 300 그 수백 미터 들어가면 수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딱 쏘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이 내려간 수압도 수압이지만 마음의 또 중압감은 이게 또 더블 스코어로 그냥 300m 수압을 더 예. 그것보다 더 무거운 더 마음의 무거운, 중압감 책임자로서 해군으로서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야 이거를 어떻게 하냐 또 올라와서 다시 이제 입항을 해서 예. 또 이제 장비를 탈거하고 예. 또 정비를 합니다 이게. 그래야겠죠. 예, 그러면 또 원인 규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원인 규명을 또 해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 또 육상에서 다 검증을 합니다. 근데 육상이 잘 돼요 또. 근데 이게 또 물속에 들어가면은 한결이 다르죠. 한결이 다른 수압만 해도 거예요. 엄청나니까. 그다음에 또 이번엔 되겠지 했는데 그러기를 한번 수차례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 팀을 왜 왔지? 뭐 이런 뭐 스트레스와 그런 거 있는데 지난 7월에 이제 우리 실무자들이 딱 나갔는데 다 발사됐다. 아까 SLBM이 선거할 때 온 국민이 그렇죠, 했던 것처럼 그렇죠. 저는 어뢰 기만기가 선거했을 때 너무 그냥 관계가 무량해가지고 예. 야 이거를 나 혼자 느낄 수 없다 뭐 이럴 정도로 예. 가슴이 뭉클했고 더욱이 이제 지난 8월 13일 날 도산 안창호함이 이제 대우조사장에서 쫙 하면서 이제 기적 올리거든요. 예. 이제 빵빵빵 올릴 때 저가 눈물이 막 나는데 조선소 관계자는 차마 그 부두에서 복을 보면은 통곡할 것 같아가지고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훔쳤다고. 예. 지금 대령님 눈도 약간 충혈되셨는데요. 사실 몇 달 안 됐거든요. 사실 그 감격이. 더더욱 기뻤던 것은 이제 뒤에 또 SLBM도 발사되고 나니까 성공되고 나니까 정말 제 나름대로 너무나 관계가 무량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어뢰 기만기 발사 이게 그 실험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이거 다 안 되는 거 그렇죠. 또 안 되는 거. 배가 못 나가니까. 근데 이게 어뢰기망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게 안창호함이 한 1조 되는 배인데 이 장비 자체는 한 30여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역할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게 완전히 안 된 게 아니고 몇십 발 쏘는 중에 한두 발 안 돼요. 그리고 뭐 몇 단계 있는데 최대 자망심도 해서 안 되고 그래서 뭐 관련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대 자망심도 내려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험할 때마다 내려가니까 이거를 특히 몇십 번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말 노심초 지금은 이제 조금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때는 정말 잠 못 자고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몇 킬로씩 빠질 것 같았습니다.
야, 그게 또 오래 기만기 발사 3개월 늦어지고 하지만 결국 완성이 되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SLBM 예.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놀란 그 모든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또 전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본이 처음으로 리튬 전지를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리튬 전지 활용을 핵 추진 잠수함을 가는 과도기적 전환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근데 예. 우리도 이 리튬 전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계획이 있나요? 예, 저희도 지금 이제 장보고 배치 2 잠수함은 기존의 납축 전지 대신에 리튬 전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24년도에 배치 2 1번함에 탑재를 한 후에 이제 시험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탑재 용량은 최근 나오는 그 전기 자동차 한 300대에서 400대 용량을 합친 만큼의 그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탑재되면은 이 디젤 잠수함 대비 최고 속도 대비 지속 시간, 그 다음에 자망 일수, 또 축전지 수명 증가 등 해가지고 상당한 성능 향상이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또 탑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예, 도산하청함은 이제 지난 2018년 9월에 진수된 이래 한 3년 동안 그 시험 평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전 운영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조원들이 숙달 훈련을 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은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한 내년 8월쯤 된 예상이 됩니다. 네. 1980년대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 떠났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고요.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을 탄생시킨 명실상부한 잠수함 이제 명가 강국이 됐습니다. 느끼신 거 많을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령님. 예, 저희 방위사업청은 네. 그 도산 안청함 건조 및 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 건조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서 방위사업 육성 및 수출에 네.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산 안청함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도산 안청함이 인도되기까지 대우조선 해양 및 그 장비 제작업체, 그다음에 기품원, 국가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도 더욱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SLBM 원조 맛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미국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죠. 이거 미니트맨 3에 이어서 트라이던트 2 SLBM을 시험 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작년 2월에 캘리포니아의 그 샌디에고 인근 해상에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 핵잠수함에서 여기서 트라이던트 2 D5LE 미사일을 한 차례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수중 합출된 다음에 엔진에 점화가 돼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얘는 뭔가 좀 세 보이는데 좀 커 보이고. 당연히 체급이 다르죠. 예, 체급이 다르고요. 체급이 이 D5LE는 그 원래 이제 노후한 구형의 수명 연장, LE가 이제 라이프 익스텐션 수명 연장 LE가 프로그램을 그거군요. 거쳐서 이제 만든 거고요. 이건 사거리가 8,000에서 12,000km. 예, 당연히 이제 다탄두를 이제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 미사일을 쏜 잠수함이 이제 오하이오급인데 24개의 발사관이 있어요. 발사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는 이제 8개에서 14개의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하고 다 계산해 보면 오하이오급 한 척이면 455킬로톤의 위력을 갖는 W88 핵탄두를 무려 192개나 최대 192개나 쏟아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핵탄두 하나가 어느 정도 위력이냐?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거에 5배에서 20배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 와, 그냥 혼자서 그냥 핵전쟁 그냥 끝내겠는데 거의 이 정도면. 종결이죠, 예, 종결. 와, 전쟁 일으키고 누가 전쟁을 일으킨지도 모르게 숨어버릴 수 있죠. 그러게요. 그게 본인들만 SLBM 조용히 있으면. 네, 진짜 무서운 점이 그런 거죠. 와, 진짜 이거는 맞아. 뭐 체급이 진짜 막 우와. 이게 반대로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뭐 러시아 당연히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AK 이런 얘기 할 때처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그래요. 네. 이게 아, 이거- 핵미사일이고 이러다 아우, 이거 보니까 뭐하네. 무서운 거고 너무. 네. 어쨌든 있습니다. 러시아도 있고요. 이 보레이급 핵추진 잠수함에 배치된 SLBM 그 불라바라고 있는데 이름이 재밌죠. 예, 불라바. 불이라도 나면 안 되겠네요. 정말 조심해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이건요. 예. 뭐 불이 나도 뭐 핵이 터지진 않지만 어쨌든 아,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셨죠. 예. 이 보레이급은 이제 지금은 구형이 된 아쿨라급, 이게 나토 코드론 이제 타이푼급이라고 하죠. 아, 거기에 타이푼이 그래서 익숙하네. 바로 익숙해지는 이름인데 이 핵추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고요. 길이 170m, 폭 13.5m, 또 수중 배수량이 24,000톤으로 오하이오급하고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안창호가 모르게 뭐 3,000, 4,000톤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4,000이요? 모든 면에서 체급이 다를 수밖에 네. 없고요. 여기 이제 그 수직 발사관에 RSM-56 불라바 SLBM 16기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 RSM-56 불라바는 그 지상의 이동식 ICBM인 그 토폴 M을 SLBM으로 개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체급이 우리랑 같을 수가 없죠. 일단 ICBM을 개량해서 쓰는 정도의 그 크기이고 그 위력인데, 그래서 한 기당 핵탄두가 10개씩 들어가 있고요. 한 개의 탄두 파괴력이 150킬로톤이니까 150킬로톤은 이제 히로시마 원폭보다 12.5배 강한 거거든요. 네. 이게 역시 이제 그 한 기당 10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16개가 있는 거니까 아까 오하이오급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혼자서 핵전쟁을 일으키고 네. 숨어버릴 수 있는, 충분히 한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숨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요. 최대 사거리로 1만 킬로미터에 이르니까 뭐 태평양 다 건너서 다 쏠 수 있고, 그래서 적의 미사일 방어망, MD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효율적으로 그냥 회피하는 기능을 갖춘 공포의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만 하더라도 그 폭발력이라든 이런 거 좀 엄청나게 모두의 트라우마인데 이거 뭐 기본적으로 뭐 수십 배, 뭐 수백 배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너무 감당이 안 되는데 오히려 또 저위력 핵무기다 이런 얘기도 요즘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만 해도 네. 우리가 이제 위력이 15에서 22킬로톤이었어요. 그 TNT로 따지면 15,000톤에서 22,000톤. 그쵸. 그 정도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몇만 명이 그냥 거의 증발하다시피 사라지고, 그리고 부상자가 수십만 명이 생기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은 핵무기가 웬만해서는 수백 킬로톤, 또 센 거는 메가톤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위력이 엄청나니까 쓸 수가 없는 무기가 된 거예요.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가능한 거는 재래식 무기보다 조금 센 정도로 위력을 약화시키면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뭐 이제 방사능 낙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뭐 기술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래서 몇 킬로톤 아니면 0.몇 킬로톤, 그러니까 TNT로 따지면 몇백 톤. 뭐 TNT 몇백 톤도 사실 뭐 작은 건 아니지만 핵무기치고는 엄청 작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위력을 낮춘 저위력 핵무기를 지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위력이 작아졌다고 우리가 박수를 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위력 핵무기 구상이라는 게 사실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두 나라가 이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가 이제 있는데 대부분 지하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폭탄으로는 좀 파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하 100m 이상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로 구축한 이제 북한의 지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파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벙커버스터 폭탄을 써도 이제 재래식 폭탄이 아니고 만약에 핵탄두를 쓴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나는 GBU-57은 이제 재래식 폭탄인데 416배에 달하는 위력을 거의 같은 이제 크기와 무게의 폭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킬로톤은 뭐 사실 핵무기치고 굉장히 약한 거지만은 재래식 폭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데서 보듯이 몇백 배의 힘을 내는 것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벙커를 100m 있는 거를 바로 깨진 못하더라도 지하 지진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진 때문에 이제 지하의 구조물을 파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연장선상에서 지금 저위력 핵무기가 어떤 게 있냐 보면,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두 종을 개발한 걸로 알려졌는데, 예. 우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던트 그 SLBM인데요. W76-2라는 저위력 핵탄두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트라이던트 2 SLBM의 탄두부에 장착이 되는데 위력이 한 5에서 7킬로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의 절반 이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위력을 갖는 그 저위력 핵무기인데 이 트라이던트 2 미사일 한 발, SLBM 한 발은 최대 14발의 그 W76-2 탄두를 탑재를 해서 8,000km 이상을 비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 탄두는 최대 음속 20배, 마 20 이상의 속도로 이제 낙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폭발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 몇백 미터 이상 공중에서 폭발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 뭐 수킬로가 될 수도 있고요. 지피면 땅과 부딪히면서 이제 폭발하는. 그다음에 일부는 이 지하 일정 깊이를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이 지하 관통탄 이런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폭발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 지하 관통, 이 지중 폭발 모드로 세팅하면 지하 수십 미터에서 이제 폭발을 해서 리터 규모 5.5 이상의 인공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뭐 김정은 벙커가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관통되는 깊이만 따지면 뭐 예를 들어 30m만 관통하면 못 부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0m를 관통해서 거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력이 위로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밑으로도 가죠. 밑으로 가면 그 충격에 의해서 밑에 있는 지하 100m에 있는 구조물도 부서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이제 파괴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이러한 이제 저위력 핵무기의 위력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저희는 2주 동안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성공한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바닷속 독침 SLBM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SLBM을 장착한 도산 안창호함이 우리 영해를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소식. 정말 든든한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 주변에서도 너무나 다들 환호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환호했던 뉴스가 아닌가 싶고 근데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즘 뭐 문화나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좀 뭔가 좀 세계 모든 면에서 탑급으로 진입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또 국방에서도 이런 기술에서도 그런 면모를 또 하나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SLBM의 역할이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숨어서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으로 좀 계속 또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뭐 우리가 남을 먼저 공격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만하게 보여서 당하고 더 이상 이제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SLBM은 우리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래 사실 뭐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그중에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고 다만 이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조금 이제 발전시켰으면 하는 게 세계적으로 SLBM 중 핵탄두가 아닌 건 우리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ADD 박사님이 나오셔서 기조실장님이 정확도로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그래도 이제 탄두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고성능 탄두로 달 수 있게끔 이걸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발사관을 키워야 되잖아요. 큰 발사관을 실으려면 당연히 이제 함정도 커져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장보고 3급이 지금 3,200톤급에 시작해서 이제 뭐 3,600톤, 4,000톤까지 커지긴 하지만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주장하고 계신 결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를 해야 제대로 된 SLBM을 실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주 제대로 된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화끈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벤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죠. 네, 자연스럽게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 방향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실효성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고 이게 정부나 군에서도 이제 그런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일반 분들이 그 핵잠하면 그 핵무기 SLBM의 핵탄두 잠수함 생각만 많이 하시더라고요.